국내 최초 날씨 시사 토크쇼 웨더캐슬. 이제는 날씨 정보가 생활 정보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삶이자 미래가 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의 활기찬 하루, 활기찬 한 주를 열어드립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됐던 날씨 소식을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웨더캐스터들과 함께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더캐슬 진행을 맡은 저는 날씨 칼럼니스트 맹소영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합니다. 고하연, 이소영 웨더캐스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만 코드를 못 맞췄네요. 사실은 봄이다, 봄. 봄. 오늘 또 녹음하러 나오고 나서 후회했어요. 오늘 노랑 옷 입었어야 되는데. 저 지난주에 개나리색 옷을 입어가지고 오늘은 벚꽃에 맞췄는데요. 저 제 거 그거 알죠? 완전 핫 핑크 가디건. 네. 아, 그거 오늘 입었어야 알죠. 되는데. 그럼 끝장이었는데. 아, 그러게 말이죠. 4월이에요, 벌써. 와,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네요. 지난 주말 휴일 또 한 차례 좀 꽃샘추위가 찾아오기는 했어요. 근데 네. 이제는 추워 이거보다는 좀 약간 쌀쌀하다. 그러니까 맞아요. 느낌으로는 우리가 이제 차가움보다는 조금 더 따뜻함에 좀 몸이 익숙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확실히 낮에도 좀 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번 주 되니까 이제 한낮에는 좀 따뜻하고 어쩔 땐 좀 덥다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열이 좀 많으신 분들은 반소매 차림도 요즘에 좀 보였어요. 맞아요. 근데 건강 관리하기가 힘든데 그 덥다라고 해서 반소매가 어울릴 정도의 날씨여도 확 추워지면 요럴 때 면역력 떨어지고 독감도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약간 이런 기온 변화 탓이기도 한 것 같은데 소영 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곧 봄이니까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남자친구랑 꽃 보러 갈 생각에 신나기도 하는데 어머. 또 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전 대학교 4학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로맨틱을 불태울 로맨틱이 때예요. 아니에요. 지금 로맨틱 아니래. 로맨틱이 아니에요. 지금 시험이 다가오는데 4월이면 그러네, 중간고사. 4월이면 벚꽃에 이런 꽃말이 중간고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대학생들한테? 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 우리 다 대학교 나왔는데. 그렇구나. 뭔가 지금 와서 대학 생활을 돌아보니까요. 조금 막 설렜던 것 같기도 하지만 뭐 꽃이 핀 계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닌가 봐요.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는 벚꽃이고 2학기 중간고사는 단풍인가?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네, 이제 이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러면 벚꽃이 이렇게 차르르 이제 흘러내리죠. 날씨가 잔인하구나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날씨가 잔이네요. 진짜 이렇게 차 끌고선 올림픽대로 항상 타거든요. 네. 그때 다른 데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직진해서 가면은 강원도 나오니까 그런 너무 충동이 좋죠. 요즘에 진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벚꽃과 같이 보이는 봄 말고도 들리는 봄으로도 벚꽃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네. 정말 그렇대요. 실제 기온이 영상 10도를 꾸준하게 10도를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은 얘가 음원순위 상승을 보인대요. 이런 노래죠. 노래가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지난주에 기온이 오르면서 얘가 100위권 안에 진입해서 현재 음원 차트 50위권 안으로 훌쩍, 이게 일주일 사이에 50위권 안으로 훌쩍 뛰어오르는 거는 쉽지 않은데 신곡은 아니고 봄의 캐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아니, 이거 못 맞추면 진짜 이거는 센스 꽝이다 진짜. 봄의 캐롤하니까 알 것 같아요. 그 버스커의 벚꽃 맞아. 엔딩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진짜 이게 제가 아마 딱 대학교 입학하던 해에 전 나온 곡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또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 항상 들리는 노래 있잖아요. 머라이어 케일리의 맞아.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거기까지 부르구나. 그래도 다 아는 그 노래. 네, 캐롤이 이렇게 들려오듯이 어느새 이제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이 봄을 대변하는 곡이 됐습니다. 이 벚꽃 엔딩 발매 후로 매년 봄이 되면 수많은 봄 캐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은요. 그래도 명불허전 롱런하고 있어요. 이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요. 이렇듯 봄의 시작을 닮은 계절 맞춤형
이것이 정말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2012년도부터니까 벌써 거의 8년.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연 씨 나이 나오고. 아니 그리고 맞다. 아니지 우리 소영 씨는 네. 머라이어 캐리 얘기하면 안 되지. 왜요? 흰 눈이 기쁨 되는 날, 그렇게 흰 눈이 되는구나. 미소되는 날. 그 얘기를 했었어야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춤이라도 한번 우리 네. 소영 씨가 칠공주였잖아요. 저희 네. 다음에 한번 진짜 센스 없다. 특집으로 해가지고 소영 씨의 끼를 볼 수 있는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근데 네. 그때 노래 담당은 아닌 거야. 제가 사실 미국 담당이었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맞아. 아이 그 머라이어 캐리보다. 근데 하여튼 이 벚꽃 엔딩이 네. 정말 8년째 스테디셀러. 근데 이렇게 매년 봄마다 슬슬슬슬 이렇게 차트에 들어오면은 수입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수입 때문에 저희가 궁금해. 우스갯소리로 벚꽃 엔딩이라는, 벚꽃 맞아, 연금이라는 그 얘기 말을 있어요. 되게 벚꽃 많이 연금.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벚꽃 연금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 오픈 사전에 이게 네.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아 진짜? 정말? 그래서 뭐라고 등록돼 있는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가수 버스커의 타이틀곡 벚꽃 엔딩은 발매 이후 3년 3월 매년 3월 봄이 되면 음원 차트에 등장하는 기이한 현상을 일컬어 기이한 현상을 일컬어 그렇게 읽으면 안 연금처럼 되지. 나온다. 이렇게 읽어야지. 벚꽃 연금 가수 버스커의 타이틀곡 벚꽃 엔딩은 발매 이후 매년 3월 봄이 되면 음원 차트에 등장하는 기이한 현상을 일컬어 연금처럼 나온다 하여 한 신조어. 지금 누가 버튼 눌렀나요? 제가 지금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듣기 버튼 누른 것 같은데 지금. 나 성대모사 나 이거 뭐 밀어 되겠다. 네. 저 누가 버튼 누른 줄 AI 알았어요. AI가 아니구나. 그래서 진짜 이런 이렇게 사전에 음. 등록이 될 정도로 지금 봄이라고 하면은 봄은 곧 이제 봄 이꼴 벚꽃 엔딩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적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곡을 쓴 이제 장범준 씨는요, 제가 조사해온 바로는 지금까지 약 60억 원 정도의 저작권 수입을 벌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다. 이게 3년 전 결과면은 지금은 와 장난 아니죠. 부럽다. 저도 결혼하셨나? 그래서 잠시만요. 그런가 지금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으신데 뭐 그닥 방송 활동이 활발하시진 않고 좀 뜸하신 거 보면 근데 이유 충분히 좀 이해가 갑니다. 네. 힘든데. 굳이. 나오지 않아 또.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뷰 나오셔가지고 이 벚꽃 엔딩 노래로 번 돈을 어디다 쓰셨는지를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처음 저작권이 들어왔을 때 빚을 내가지고 삼성동에 9억짜리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이 세금만 2억 원 정도? 근데 아마 지금쯤이면 이게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처음 들어왔을 때요. 지금은 뭐 그 아파트 네. 한 채 단독으로 사셔도 되겠다 진짜. 와 이제 이 빚은 다 갚고 제 생각에는 지금쯤이면 더 많은 집과 뭐 그런 게 있으시지 않을까. 마냥 부러워요. 근데 진짜 우리도 부럽지만 매년 이 음원을 발매하는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기고 싶은 게 목적이죠. 아니면 맞아요. 봄에 앨범을 안 낸다든지. 근데 봄에 싸움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매년 한두 곡씩은 꼭 봄 노래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 뒤로도. 제가 진짜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아이유 씨도 봄 사랑 벚꽃 말고라는 이제 곡을 내신 적이 있고요. 봄 사랑 벚꽃 말고. 좋아해요 저도. 그리고 또 이제 묻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로이킴 씨의 그렇죠. 그 봄봄봄 봄이 왔네요. 이런 봄봄봄 노래도 있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벚꽃 엔딩 나온 뒤로는 줄곧 이제 봄이 좋아서 봄에 설레는 노래가 나오다가 아니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오늘 방송이 업이 된 것 같다. 지금 괜히 녹음 봄 저녁 시간인데 얘기하니까. 지금 다 지쳐야 되는데. 봄 얘기하니까 설레는데 또 이제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업돼 있잖아요. 봄 되면. 네. 그러니까 그게 나름 시샘도 나기도 하고 네.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봄 노래 좀 그만 듣고 봄 얘기 좀 그만 들어 해가지고 왜 자꾸 봄 얘기를 하냐는 식의 노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솔로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그래서 한참 좀 저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그 네. 차오르 씨랑 키썸 예린 씨가 부른 노래 중에는 왜 또 봄이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왜 또 봄이야? 왜 또 봄이냐? 네. 그리고 가사도 왜 또 봄이야? 뭐 꽃가루 알러지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고요. 중간고사 있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10cm 씨도 보면은 아, 봄이 유명하죠. 좋냐.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네. 이런 노래가 있을 좋냐? 정도로 이거네. 네. 이제 봄 노래 새로운 개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 아직까지는 벚꽃 엔딩이 대세지 않을까. 왜냐면 이 봄이 주는 설렘도 사실 무시를 못 하잖아요. 봄 이콜은 뭐 벚꽃 엔딩도 있지만 설렘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맞아요.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날씨의 영향이죠. 예, 우연이지만 날씨 마케팅이 정확히 말하면 계절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우리 진짜 벚꽃 얘기 한번 해볼래요? 듣는 벚꽃 말고 네. 좀 약간 릴렉스해서 네. 지난주에 대부분 지역에 봄꽃들 개화했습니다. 특히 네. 맞아요.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열흘간의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기상청은 경남 창원과 부산 지역 벚꽃이 지난달 20일에 개화해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일렀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 올해 벚꽃은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은데요. 평년보다 나흘에서 일주일가량 정도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와 뭐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지역도 지난주에 이미 개화가 시작이 됐고요. 31일 대전과 전주 지역도 개화가 예상이 됐으니 서울도 4월 3일 수요일이죠. 이틀밖에 안 벚꽃이 남았네요. 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측목에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출퇴근길이 올림픽대로라고 했잖아요. 네. 많이 개화했어요. 거의 뭐 나무들이 푸르름이 많이 묻어나고 이게 또 음지 양지하고 차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체감하는 거는 사실 더 빠를 거예요. 예, 나들이 계획 부랴부랴 세우실 것 같은데 이번 네. 주는 진짜 어디 가야겠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얼른- 벚꽃 네. 오래 안 가잖아요. 그쵸. 맞아요. 금방 달리니까. 이게 또 떨어지면 그 설렘이 바사삭 깨져요. 마음 안 되죠. 맞아. 그 예년보다 이른 개화에 축제 음. 개최 전부터 진해를 찾는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지역별 대표 벚꽃 축제 일정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벚꽃 구경 가실 잘 분들은 들어봐야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 영등포, 여의도 봄꽃 네, 축제는 윤중로 축제. 네. 네. 4월 5일에서 11일. 이번 주 이번 가야 주예요, 되겠네요. 이번 이번 주. 주. 네, 창원은 4월 1일에서 10일. 진해 군항제죠. 그렇죠. 대구는 별빛 벚꽃 축제가 열리는데 3월 23일부터 이미 4월 시작이 7일 됐구나. 이미 시작했죠. 경주는 보문단지 벚꽃 축제라고 해서 4월 3일부터 7일이고요. 여기는 좀 늦은 감이 있다. 네. 기간이. 이미 제 생각에 이 동네는 이미 그랬을 것 만개를 같은데.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강릉 경포 벚꽃 단지는 4월 2일부터 7일. 제주는 4월 30일부터 3월 30일부터 4월 8일. 제주도도 제 생각에는 이미 꽃이 한창 거의 다 피고 지고 있을 무렵일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좀 따라줘야 되는데 비 안 내리고 바람 많이 안 불어서. 근데 지난주에 바람 많이 불고 좀 추웠잖아요. 네. 많이 좀 약간 흐드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게 한창 전국적으로 이런 꽃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 일단은 이 소식만으로 내가 꼭 가지는 않았지만 좀 많이 설레지는 것 같은데 뭐 이제 뭐 우리가 뭐 졌다 뭐 이제 시작됐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꽃이 개화 꽃망울을 네, 터뜨렸다와 만개했다라는 구분이 있는 거죠. 네, 있어요. 이 표현이 단순히 그냥 꽃 한 송이 피면 개화인가? 꽃이 얼마큼 펴야 만발했다고 하지?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 벚꽃과 같이 이렇게 한 개체에서 많이 꽃이 피는 식물을 다화성 식물이라고 해요. 네, 이런 식물은요, 한 나무에서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개화라고 하고요. 한 가지에서 세 송 이상. 네, 한 가지에서 세 송 이상이요. 그리고 전체 나무에서 80% 이상의 꽃이 피었다고 하면 이걸 만개라고 해요. 근데 보통 만개는 저희가 개화 후에 한 일주일 정도면 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빨리 꽃이 다 피는 거죠. 특히 벚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지금은 기상청 말고 예전에는 기상청에서 그 본꽃 전망해 드렸어요. 기상청은 그러니까 벚꽃 혹은 이제 이렇게 개나리, 진달래 얘네가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북상한다 요걸 했었었는데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민간 기상 사업자가 봄꽃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상청에서 봄꽃 개화 소식을 전하는지도 모르고 혹은 이제 그냥 봄 왔으니까 꽃 피는 정보 줘서 편리하다.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벚꽃과 같은 식물의 개화 소식도 날씨 변화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또 뭐 기후 변화라든지 지구 온난화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도 사용이 돼요. 기상 관측이라고 하는 거는 기압, 습도, 풍속 등 여러 가지 기상 요소를 관측해서 우리가 뭐 내일의 예보, 일기를 예측하는 것을 말을 하지만요. 봄꽃이나 뭐 벚꽃, 단풍 이런 개화 시기를 예측하는 것처럼 계절 관측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얘네는 이제 식물의 관측인 거죠. 식물의 발화나 개화, 단풍 혹은 동물의 출현, 울음소리, 산란, 언제 뭐 개구리가 동면에 취했는지 언제 깨했는지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상 관측이 과학화되기 이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식생물들의 변화를 유용한 기상 관측의 지표로 삼았는데 지금도 기상청은 이 기상 과학이 발달한 현재에도 계절 관측을 갤리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얘네들은 살아있는 어떤 움직이는 식물과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의 빠름과 늦음, 지역적인 차이들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관측하고 통계 분석하면서 기후변화의 추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 축제 보러 가세요라고 주는 정보만으로 사실 끝이지는 않고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뭐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가 언제 부화를 했는지, 언제 동면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가 지금 심각하다. 이런 것들 발표된 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식물 계절 관측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뭐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봄에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벚꽃, 네. 매화, 개나리, 진달래, 아카시아, 복숭아, 배나무, 코스모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관측 현상은 발화하고 개화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보고 있다고 꽤 해요. 많네요. 네. 이 밖에도요, 뭐 은행나무하고 뭐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뭐 단풍의 시기랑 뭐 절정기, 단풍이 언제 절정에 이르는지 이런 것도 관측한다고 해요. 근데 주변에서 보시면 저희가 접하는 관측 날짜랑 내가 주변에서 보는 꽃의 개화 느낌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꽤 네. 많을 뭐 거예요. 예를 들면 양지에 벚꽃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 아파트 서울 4월 3일이라고? 네. 우리 집 앞에 아파트 단지에는 벌써 만개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주변에 꽃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 모든 꽃을 보고 저희가 관측을 하는 게 아니고요. 관측 장소가 있어요. 그 지정된 관측 장소 내에서 그 관측목으로 저희가 관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에서 보는 것과 조금 다른 건데요. 대부분은 지역에 위치한 기상청이 음. 대표적인, 왜냐하면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곳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현상. 인위적인 도심열이라든지 빌딩풍 때문에 바람이 세진 건지 뭐 이런 것들 배제하고 순수하게 자연현상을 관측하기 위해서 이 지금의 어떤 기온과 풍속과 어떤 습도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얘가 정말 개화를 하고 만개를 했다라는 거를 평가를 하는 건데 얘를 제외한 우리가 조금 이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 또 이 보는 곳이 또 있죠. 네, 이게 식물 이 표준목으로 삼고 계절 관측소로 둬서 이렇게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며칠 사이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요. 1921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측 종목도 뭐 매화, 개나리, 진달래, 복숭아, 벚나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8개 종목으로 1921년에 시작했고요. 매화 같은 경우에는요, 뭐 5년에서 15년 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25년 된 정도의 나무. 너무 애기 나무가 네, 아니구나. 이 정도는 돼야 관측에 적합한 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얘들을 관측용 표준목으로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하나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 서울 기상관측소에 있는 지정된 송월동, 네. 동로구의 송월동. 그 나무고요. 그 뭐 벚꽃으로 지금 보시자면은 나머지 하나는 윤중로. 아까 말씀해주신 그 네, 여의도 유명하죠. 벚꽃 축제 있잖아요. 왜냐면은 기상청에서는 그 일반 사람들 공식 일자와 좀 난 다르다 느낌이 네. 이미 나는 만개한 벚꽃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와 관련한 기관의 조언을 받아서 관측 기준 구간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나무와 개화 등을 정해가지고 관측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의도에 보면 윤중로 그 벚꽃 축제 가면은 정말 와 진짜 쫙 많아요. 있죠. 네, 긴 그 길이 다 벚꽃 거의 터널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다녀와 봤어요.
118번 그거 보면은 영등포 네. 구청에서 수목관리 번호를 다 붙여놔요. 네. 그 남은 이번 주에 가실 수 있으면 보세요. 가가지고 저기 소영 씨는 책 이번 주 중간고사 책 하나 들고 와서 그 나무 밑에서 공부하면 되겠네. 웁니다. 그 동그라미로 이렇게 숫자들을 다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찾았어요, 진짜. 118번부터 120번의 벚나무 세 그루가 이제 기상청에서 요게 이제 한 나무가지에서 새송이 났으면은 개화다, 뭐 만개다 이렇게 하는데 찾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걔네가 약간 신기하다. 그 서강대교 남단이라고 해야 되나? 여의도 쪽에 네. 네, 여의도에서 이제 서강대교 출발한 요 끝에 쪽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 나무 요거 그 관리 번호 찾는 것도 사실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알고만 있었지 이게 가봤어요. 가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저도 맨날 말만 했다가 기상캐스터 이 분야에 있고 나서 10년 넘어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한번 못 와봤지. 근데 이 118번에서 120번의 벚나무 딱 그 관리 번호로 딱 찾으면 그 밑에 네. 요게 바로 벚나무의 표준 관측목입니다. 신기하다. 라고 이 돌에 이렇게 적혀. 새겨져 있어요. 봐야겠다 직접. 저희 이번 주에 같이 가서 저는 책 들고 갈게요. 네, 그럼. 공부하시고 저는 이제 꽃 구경하면서 사진 좀 찍고 다시 한번 웁니다. 근데 올해 벚꽃의 그 개화 시기가 관측일에 가장 빨랐다고 우리 이소영 캐스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벚꽃의 개화와 만개는 기온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같은 지역이라도 벚나무의 품종이나 수령이나 그런 성장 상태, 일조 조건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날과 뭐 개화와 만개 시기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올해 벚꽃을 비롯한 봄꽃들이 앞다퉈 이렇게 일찍 피고 있는 것은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매우 높았고요. 또 일조 시간, 하루 중에 태양을 비추는 시간 또 길었기 때문에 맑은 날이 좀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봄꽃이 일찍 피다 보면 봄꽃 축제 기간에 오히려 딱 갔는데 봄꽃이 적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면 이렇게 왔네 멀리까지 진짜 우리가 서울에서부터 그쵸. 진해까지 갔는데 못 보면은 없어 봐. 속상한 거는 사실 아쉽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엄밀히 따지면 기후 변화의 영향인 거고 네. 그리고 그 큰 행사를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해는 벚꽃 군항제가 그 지역의 한 해 철 장사인 그쵸. 관광 명소로서 상권하고도 그렇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상인들은 울상인 거 지금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그래도 한 해 어떻게 보면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큰 대목인데 그리고 여행 상품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굉장히 다양한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좀 입을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심각하게 좀 봐야 되는 그냥 맞아요. 꽃 졌다라는 정도로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 군항제에 벚꽃 없어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행사가 정말 아주 초라하게 지냈던 그런 때 있었죠. 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진해 군항제는 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벚꽃이 피잖아요. 맞아요. 4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예정이 돼요. 상징적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딱 되어 있었는데 부산과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3월 20일쯤에 개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네티즌들은 이미 21일인데 폈다. 벚꽃 다 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이 관계자들은 조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런 그런 말씀. 거 있어요. 그 이제 지난 저희 회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상 전문인 협회라고 있어요. 다 예보하셨던 이제 분들 퇴직하신 예보가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그 기술력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민간 사업자 중에서 이번에 최신 이거 어떤 그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냐면 듀오 아세요? 결혼정보. 네. 네, 이렇게 매칭시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들 있죠. 네. 이런 데를 예보관님들을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연 단위로 매년 어떤 기간 안에서 우리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날씨 영향이 굉장히 클 경우에는 장기 예보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예보를 하셨던 그러니까 예보관들도 기상청이라고 해서 기상청 본청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신 예보관님 같은 경우 보통 제주청에서 많이 근무하시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을 아시는 분들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좋다.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 행사를 할 때도 이런 날씨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산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맞아요. 경제적인 피해도 굉장히 크거든요. 지역민들의 음. 피해도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상청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지구의 온도는 더 높아질 거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하면 2월에서도 남녘에서 봄꽃 축제 하는 건 아닌가? 2월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겨울인데 네. 그쵸. 벚꽃 축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 피는 네. 꽃이 정말 현실이 될 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이게 봄꽃이 피는 시기는 연도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농림기상센터와 국립산림과학원 그리고 경희대 공동연구팀이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 등 봄꽃의 개화 시기가 앞으로 어느 정도 빨라질 것인지를 추정을 하셨습니다. 이 연구팀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배출을 할 경우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라 한반도 지역의 봄꽃 개화 시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예측을 하셨는데 네. 산출 결과를 보면 평년의 경우 4월 6일이었던 한반도 지역 전체 평균 개나리 개화일은 21세기 초반에는 3월 29일까지로 당겨지고요. 또 한 일주일 네. 더 앞으로 네. 당겨지는 네, 거네요. 또 중반에는 3월 22일에 또 후반에는 3월 12일에 꽃이 필 것으로 예상. 3월 12일이면 말이 3월이지 우리가 좀 사실 겨울에 가까운 그쵸, 날씨라고 춥죠. 생각하는데. 사실 올해만 해도 3월 12일에 저희 음. 패딩을 입고 다녔을 정도로 굉장히 추웠어요. 맞아. 이 평년과 비교하면 21세기 후반에는 한반도 개나리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25일이나 빨라지는 거고요. 와, 25일이면은 진짜 한 달 가까이 한 달. 당긴진다라고 하는 계절이 한 달이 앞겨진다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그쵸. 같은데. 계절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나리오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보통 이제 그쵸. 이 시나리오 할 때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 몇 퍼센트 단계를 나눠요. 1단계 정도 배출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 정도. 그다음에 한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이제 배출이 했을 됐다 할 때는 이 정도.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출했던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 네, 그렇죠. 흥청망청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해가지고 정말 지구 온난화를 신경 쓰지 않고선 우리가 어떤 산업 활동이나 인위적인 활동을 했을 때 네. 이런 최악의 한 달 정도의 계절이 당겨질 수 있다라는 네. 건데, 참 어떻게 보면은 꽃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기후 변화 그리고 지구가 아프고 열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좀 알려주는 것 같은데 그거 아시나요? 기상청에서도 관측 장소의 표준목의 어떤 개화나 만개일로 이런 계절의 흐름, 변화 이런 걸 알려주기도 하지만 국민 참여로도 계절의 기록을 남길 수가 있어요. 오. 보통 우리 기상청 그 홈페이지 날씨누리에서는 네. 봄에는 이제 전국 군락단지의 벚꽃과 철쭉 현황 그리고 가을에는 유명산 단풍 현황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시기별로. 몇 월 며칠쯤에는 이 정도 지금 붉어졌어요. 네. 이 정도쯤에는 이렇게 꽃이 폈어요라고 하는데 여기에 날씨 제보 앱에서 그러니까 기상청에서는 국민 참여 관측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냥 우리 집 앞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집 앞에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 근처에는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봄꽃 현황을 알리는 데 또 참여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 관측, 식물 관측, 동물 관측은 우리가 이 기계로 관측하는 어떤 뭐 기온, 습도 이런 날씨의 기상 현상들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 외에도 네. 몸으로 느끼는 날씨의 또 변화를 수집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올해 다녀오시면 네. 네. 열심히 예쁘게 뭐 셀카도 많이 찍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본인의 SNS에만 올리시지 마시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참여 관측 날씨 제보 앱 혹은 기상청 국민 참여 관측 페이지에 직접 하면 주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봄의 모습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런 날씨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그런 활동을 하시면은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 같이 가서 올릴까요? 같이? 좋아요. 그래요. 한번 참여 올려서
참여가 좀 많이 되게 저조하기 때문에 올리면은 그냥 올린 사진 계속 오랫동안 띄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웨더캣을 5화 벌써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봄을 봄 참 이 봄은 계속해서 봄 해서 말해도 너무 설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날씨 시사 이슈와 함께 우리가 꼭 정확하게 알아야 할 기상 정보들과 또 그 안에 숨은 이야기를 낱낱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플러스 설레는 봄다운 짧아지고 있는 봄 금방 지나갑니다. 또 금방 더워지거든요. 금방 꽃잎 떨어지듯이 금방 더워지기 때문에 설레는 행복한 한 주 기록으로 많이 남는 뭐 수식어가 너무 많네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날씨 칼럼니스트 맹소영이었습니다.